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국회의원이자 중앙선대위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 김두관입니다. 이번에 임채호 경기도 초대 정무수석님께서 중앙선대위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임채호 공동위원장은 저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함께 뛰고 있는 정말 소중한 동지입니다. 함께 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쁩니다. 임채호TV의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 역시 임채호 공동위원장과 임채호TV를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임채호 화이팅! 임채호TV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는요, 98년도에 안양시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안양시 3대 4대 의원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이제 경기도의원으로 또 출마해서 당선이 돼가지고 경기도의원 8대 9대 의원을 활동하면서 운 좋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줘서 경기도의회 초선 때 부의장까지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도죠.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이재명 도지사가 당선이 됐죠.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초대 정무수석으로 명을 받아서 2018년 11월 29일 명받아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 2년의 임기는 저에게 아주 큰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이재명 지사의 행정 철학을 보면서 많이 보고 느꼈었습니다. 그랬던 그분께서 지금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셔서 제가 대통령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금 맡고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무수석은 경기도지사의 원활한 도정을 수행을 위해서 지원하는 이제 보좌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경기도의회와 예산 심의라든가 정책을 조율하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도교육청 간에서도 그 정책을 조율하는 전반적인 도지사의 행정을 도와서 보좌하고 보필하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성과로는 도의회와 도청 간 정책협의회를 구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2018년 7월 1일부터 7기 민선 지사가 시작이 됐는데, 지사의 예산이 2019년도에 집행해야 할 예산을 18년도 12월에 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경기도지사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경기도의회와 제가 정무수석이 임명이 늦게 돼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지사가 대경기도민과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도의회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도의원을 하면서 지역에 현안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미세먼지가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체육관을 신설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사하고 협의해서 또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걸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정책협의회에서 도출을 해내자라는 합의를 하고 예산을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우리 경기도와 도의회 간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경기도 150개 학교의 체육관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정도면 다 이제 준공이 된 학교도 있고, 지금 준공 단계에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은 25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한 3개 정도 공공기관장만 인사청문회했어요. 그런 정책협의회에서 모든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자. 그 범위는 어떻게 하자라는 협의에 조그만 공공기관은 인사청문회하기가 뭐해서 19개 공공기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세 번째는 경기도
의회와 도청 간의 정책 토론 대축제를 공동으로 했습니다. 1년에 정책 토론회가 150회 정도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다음 해에 예산도 반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문제점이 없나 의회와 토론의 결과를 가지고 정책으로 반영을 해서 예산까지 반영했던 그런 아주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도의회, 도청, 교육청,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사자정책협의회도 만들어서 서로 마찰이 있다든가 갈등이 있으면은 사자협의체에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러한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정무수석 하면은 거의 민원이 거기에 그냥 너무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1개 시군구 시장 군수들이 이런 걸 지사한테 직접 얘기 못하는 걸 정무수석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연락도 많이 주시고 또 그 지역에 지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특별교부 조정금이라 해서 특조금을 한 3,800억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니 우리 좀 지원 좀 해달라. 또 우리 도의원들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현안이 이런 게 있는데 도에서 지원해달라. 이런 것까지도 같이 아우리고 하다 보니까 일이 많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아주 퇴근할 시간까지 정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 엄청난 보람, 그 행정에 대한 것을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죠.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많고 이분이 지사가 되면서 사모님하고 가평계곡에 갔다가 자릿세 받고 음식 비싸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거는 정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지사가 생각했던 거 법률적인 이분이 그 변호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법조를 다뤘던 분이라 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영역 이게 어디까지인가 했는데 저는 행정명령이라는 거는 그 98년부터 20년간 시도의원을 해오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정무수석 하면서 그 행정명령의 그 권한을 도민이 준 권한을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써야겠다라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 계곡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군사정권에서도 못했던 그 계곡 정비를 해냈잖아요. 지사님이 다 그걸 한 명 한 명 설득하고 그 사람 상생을 하자. 그러한 계곡 정비를 통해서 그 사람들 그냥 남몰라 하는 게 아니고 계곡 정비를 해서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그 집에서 음식도 시켜 먹고 또 그 사람들이 화장실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화장실 문을 열어놔라. 그리고 주차장도 만들어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줍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좋고 이용자도 국민들도 좋고 그런 겁니다. 진짜 도민의 권한을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이 그 계곡에서 장사하시는 분들까지도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2년간 정무수석 했던 걸 기억을 벼랑간에 해내려니까 좀 짜임새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안타깝고 일단 이재명 지사가 지사를 하면서 3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평화, 공정, 복지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의 중심도 경기도가 돼야 된다. 우리 적경지대가 경기도가 최고 많습니다. 파주라든가 문산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우리 경기도죠. 그다음에 강원도가 좀 많고 인천이 좀 있고 그런데 그래서 평화 통일의 중심이 경기도다. 그래서 부지사도 평화부지사의 명칭을 줬습니다. 직책도 평화와 통일의 선봉이 되자. 그래서 평화 통일의 중심 경기도.
제가 이제 우리 이 지사님의 핵심 가치가 이제 셋, 공정, 평화, 복지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있지 않도록 또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왔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저는 지금 현재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서 열심히 제자리에서 안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